지적 삼각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측량의 정의는 x, y, z를 구하는 것, 즉 좌표를 구하는 게 측량의 정의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 x, y, z, 즉 좌표를 구하는 거. 그러면 지적 삼각 측량은 뭐냐? x, y, z를 구하는데 지적은 수평 위치만 필요하기 때문에 xy만 구하죠. xy 뭐에 대한 xy?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 대한 xy. 다시 한번 지적 삼각 측량의 정의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측량은 xy, z를 구하는 건데 지적이기 때문에 평면 위치, 즉 xy를 구하는 거다. 뭐에 대한 xy? 지적 기준점에 대한 xy를 구하는 거다. 어떤 방법으로? 삼각, 즉 삼각법을 활용해서 xy를 구하는 거다. 삼각법은 그거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A, B, C점 이렇게 있을 때 A, B의 길이를 알면, 여기에 길이가 100m다 이렇게 알면 이 세 개의 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도, 50도, 70도 이렇게 했을 때 이 C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A점의 X좌표 플러스 A에서 C까지의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AC, C점의 Y좌표는 A점의 Y좌표 플러스 AC에 대한 거리 곱하기 사인 AC다 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때 색깔을 좀 바꿔서요. 요 A점과 B점은 이미 좌표를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점의 XY 좌표, B점의 XY 좌표를 이용해서 요 거리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세 개의 각을 이용해서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삼각법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A의 X좌표, Y좌표는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기준점이 이미 사전에 결정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점과 B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 북쪽에서부터 AB 선까지의 뭐를 안다? 방위각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즉 방위각을 아니까 여기서 AC의 방위각은 북쪽에서부터 요까지의 방위각이죠. 그래서 AB의 방위각에서 60도를 빼면 AC에 대한 방위각을 구하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C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적 삼각 측량 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적 삼각 측량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측량은 x, y를 구하는 거다. 뭐에 대한 x, y냐? 지적 기준점. 자, A점과 B점은 이미 기준점이에요. 지적 기준점. C점은 아직 기준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C점의 좌표 또는 요거를 기준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필요한 게 지적 삼각 측량인데, A와 B점의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또 이로는 삼각법을 이용해서 이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 그게 지적 삼각 측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삼각 본점 측량인데요. 아까 우리가 삼각형의 형태로 망을 구성해서
망을 구성해서 A와 B, C 있을 때 A점과 B점은 이미 알고 있는 점이라겠어요. 알고 있는 점. 근데 우리나라는 대삼각 본점 측량은 1910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삼각 측량 이런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 A점과 B점 즉 기준점이 없었어요. 이 A점과 B점과 같이 어떤 기준점을 만들려면 한 나라의 기준점을 만들려면 최소한 뭐 1년 또는 뭐 2년 보통 한 5년 정도 천문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X와 Y 좌표를 산출해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A점과 B점을 일본은 그 당시 이미 기준점 천문 측량을 이용해서 일본 본토에서 기준점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본에 이미 구축된 기준점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아께, 온다께 여기 지금 삼각형이죠.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삼각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법을 이용해서 거제도 또 저령도도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삼각법을 이용해서 저령도와 거제도 동시에 계산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사변형 삼각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사변형 삼각망 조정계산 방법에 의해서 부산의 저정도 삼각점 그리고 거제도 옥녀봉 삼각점의 XY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기준점이 형성이 돼 갔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대삼각 본점 측량이다 라고 하면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넘어온 이 삼각점을 결정하는 측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두 점이 어떤 점이냐, 두 점이 필요하니까 삼각법을 이용하려면 알고 있는 점 두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결정할 수 있고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된 거제도와 저령도를 가지고 쭉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 나갔죠. 자, 그래서 여기 아리아케와 온다케 대마도에 있어요. 대마도 한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과 거제도에 두 점을 설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령도 기준점, 거제도 기준점. 여기 이제 기선이 되겠죠. 기선.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요 계산에 의해서 길이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변형 아까 이러한 형태가 사변형이잖아요. 사변형. 그래서 사변형 삼각망도. 여기 사변형 삼각망도. 그래서 사변형 삼각 측량을 실시를 한 거죠. 각을 잰 거예요. 요 각 사변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8개의 각을 쟀습니다. 각을. 물론 여기서는 요 두 개는 요 측점에서 잰 거고 요 두 점은 거제도 옥녀봉 위에서 관측을 한 거죠. 사변의 삼각측량을 실시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와서 아까 대삼각 본점 측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두 점 부산과 거제도 이 두 점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준점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삼각점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저령도, 저령도에 복례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산에서 영도,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 영도 다리가 나오죠. 거기에요, 거기 저령도가. 그래서 여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삼각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조금 험합니다. 1시간 정도 여유있게 가게 되면 그 거제도 옥녀봉에 이렇게 또 삼각점이 복원을 한 거죠. 이거 복원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과가 예전에 2011년이네요. 거기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제, 부산, 이게 이제 영도, 저령도에 있는 아까 요거 보였죠? 그 삼각점, 그 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삼각점이었습니다. 간성기선인데요. 간성기선. 아까 여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 간성기선이 이쪽 동해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대삼각 본점 측량을 할 때 이쪽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두 점, 부산과 부산 영도와 거제 옥녀봉 이 두 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끌고 갔다. 기준점망을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금방 되지만 이쪽 지역 여기 대삼각 본점 이 대삼각 본점 두 군데에서 멀리 있는 이 지역들은 여기가 다 돼야 측량이 다 돼야 이쪽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점을 선정하고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을 미리 다 해놨어요. 해놓고 여기에서 크게 이쪽 각각 구축된 기준점 망을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그렇게 했을 때 사용됐던 이러한 점들 요 각 지역별로 임의를 선정한 두 점들이 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3개가 있었는데요. 13개 기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간성기선과 영산도 기선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간성기선 같은 경우 강원도청에서 복원을 딱 해놔가지고 거기 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적삼각 측량의 형태. 지적삼각 측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심삼각망, 사각망, 그리고 삽입망, 삼각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삼각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두 점을 바탕으로 해서 유심삼각망은 뭐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여기를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게 좌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좌표가 몰랐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좌표를 도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도출했으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도출할 수 있겠죠. 이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삼각형 형태로 해서 도출하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또 도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도출하고 도출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점을 도출해서 원래 기준점이니까 원래 좌표가 있죠. 그 좌표랑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각각 절차를 거쳐서 새로 계산한 좌표하고 맞도록 조정하는 그러한 삼각 측량 형태를 유심삼각 측량, 이러한 망을 유심삼각망 또는 줄여서 유심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심망 대표적인 지적삼각 측량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망은 뭐냐? 사각망은 역시 제일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두 점의 삼각점으로부터 출발하죠. 아까 대삼각 본점 측량 했을 때 이 사각망의 형태로 측량을 수행했었습니다. 이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구하고 이쪽도 구하고 그래서 이걸 연결 이렇게 해서 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8개의 관측 각을 구해서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끌어내는 거 그게 사각망입니다. 사각망. 요 유심삼각망, 사각망, 삽입망, 삼각쇠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지적삼각 측량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기준점이 넘어올 때 이 사각망 형태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사변형 삼각망, 사변형 삼각망 또는 이걸 줄여서 사각망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삽입망은 뭐냐? 삽입망은 역시 마찬가지로 두 점의 기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유심망하고 좀 비슷한데요. 두 점으로부터 이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형성하고 좌표를 구합니다. 또 이 두 점으로부터 이 점에 대한 삼각형을 형성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요 점이나 요 점 또는 요 점에 대한 각측량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대로 이 점의 좌표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삽입망의 경우에는 삼각점이 검증을 위한 삼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최종적으로 요점과 요점의 좌표 구했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기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알고 있는 점의 좌표와 차이가 없으면 이 점과 이 점은 잘한 거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뭔가 관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의 삼각측량 형태를 삽입망이라고 합니다. 삽입망. 유심망은 여기 아니었죠. 유심망은 뭐였냐면, 유심망은 여기서 계속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여기에다 붙여버렸죠. 여기에다가. 이것도 알고 있는 점이죠. 알고 있는 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제일 처음에 좌표를 구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점,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좌표가 잘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유심상관망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요 중간에 있는 기준점을 이용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삽입망이 된다라는 거죠. 삽입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즉 삽입망은 세 점을 이용하는 거겠죠. 검증 때문에 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점에 이렇게 좌표도 구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삽입망. 자, 마지막으로 삼각세가 있는데요. 삼각세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점의 삼각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 두 점으로부터 이 점의 좌표, 삼각형을 형성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좌표를 구했으니까 다시 이 두 점으로부터 삼각형을 구성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아니까 또 삼각형을 구성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아니까 또 삼각형을 구성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측정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하면은 좌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삼각세는 어떻게 하냐, 아까 유심이나 사각망은 기준점이 2개가 필요했어요. 삽입망은 기준점이 3개가 필요했죠. 삼각세는 기준점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가지고 이쪽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점을 좌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와 비교해보는 거죠. 또 이 잘 맞는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는 거예요. 잘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의 좌표, 이 점들에 대한 좌표는 잘 맞는구나,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삼각쇠입니다. 삼각쇠. 여러분들은 유심삼각망 또는 사각망, 삽입망, 삼각쇠 해서 이 4개의 형태를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